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양철학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쓰신 나 홀로 읽는 도덕경이라는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읽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는다면 노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가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책의 절반 정도는 도덕경 내용에 대한 문답 내용이 나와 있고요. 뒤에 도덕경의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도덕경을 혼자 읽고 공부했다는 독자하고 최진석 교수님이 만나서 문답을 나눈 내용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이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풀리지 않는 내용, 궁금한 내용을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노자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과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노자 철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자 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자의 철학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자 철학과 다른 대립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공자는 본질론적 사유를 하고 있고 노자는 관계론적 사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죠? 본질론적 사유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는 정해진 본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가치가 있다. 가치론을 주장하고요. 관계론적 사유는 세계의 만물은 어떤 존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공자의 철학에서는 어떤 정해진 옳은 관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옳은 이념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중앙 집권적 성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제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자의 철학은 정해진 옳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은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무언가 옳은 것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현대 철학과 비슷하게 해체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노자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과는 반대로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는 노자 사상이 주류였고 공자 사상이 신흥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고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는 봉건제 사회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시황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게 되죠. 지방 분권제와 잘 맞는 노자의 철학이 당시에는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 큰 혁명이자 변화가 철기 사회가 된 것인데요. 철기 사회로 되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좀 바뀌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혼란의 시대에서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해야 하는가를 다룬 명실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명실론에 대해서 공자는 정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정명론이란 모든 것은 바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은 임금의 바른 이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이름에 맞게 살고 백성은 백성의 이름에 맞게 살고 이런 정명론과 그에 맞는 삶을 주장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노자는 도덕경의 맨 처음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 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항상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하나의 특정한 것에 한정을 짓는다면 그 외에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는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개념의 한계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 언어와 개념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유를 할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와도 닿아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면 자기의 신념이 강해져서 그 신념, 체계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도덕경 전체를 함축하는 내용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진석 교수님은 노자의 사상을 현대의 정치에 대해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가명 비상명은 개념을 여백이나 틈 없이 사용해서는 세계의 진실을 담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언어들 사이에 남겨진 틈과 여백들이 소리를 입은 개념들에 탄력을 주어서 드러나지 않거나 아직 없는 진실들을 튀어오르게 하죠. 포용은 배척이나 편가르기에 비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또 얼마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다 여백과 틈에서 빚어진 감동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프레임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유한다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여백을 준비해 놓는 일과 같죠. 저자는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 휩싸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나는 반드시 이쪽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잊고 어떤 개념을 대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연의 모습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에는 개념이 없어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논리인 것이죠.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든지 그 신념 자체가 옳다라고 신봉을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를 잊게 된다고 합니다. 도덕경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아낀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개인의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범주화된 관념에 의해서 행동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느끼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하를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보다 자신을 위한다는 사람이 훨씬 더 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폐쇄적 진영이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로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논리도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물러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진영이 요구하는 이념의 수행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는 내가 너로 존재해야 이 폐쇄적인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선 나부터 제대로 되고 보겠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하다고 본 거죠. 노자의 사유는 결국 자기에 대한 사유로 귀결됩니다. 공자는 계속해서 너를 학습시키고 단련시켜 바람직한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 도덕적 인격으로 성숙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노자는 내가 너를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것은 특정한 이념에 갇혀서 쉽게 경색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우선 너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해야 건강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자의 관계론적 사유는 여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따라야 한다는 중심론적인 사유는 남성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것,
서로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여성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이 관계론적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노자 사상의 배경이 하나라인데 그때는 아직 모계 사회의 특징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여성성이 주도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모계 사회의 특징이 남아있다는 것은 음과 양 중에서 음이 존중받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방 분권적인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되고 그때부터 남성성이 존중을 받는 시대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쓰는 남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였고요. 근대의 산업혁명 이후로도 빨리빨리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힘과 남성성이 존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서 이런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더 존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남성적인 리더십보다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 화합을 중시하는 여성적인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는 로봇들이 하잖아요. 물건 배달하는 것도 드론들이 다 할 거고 물류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것도 로봇들이 하고 있고 힘이 드는 일들은 기계, 로봇, AI 이런 애들이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영감과 직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일, 다양한 문화를 창조한다든지 사람들 간에 더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사라고 정해진 물건을 생산하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맞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치론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 각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이런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8장은 물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는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과 같은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낮은 땅에 처하기를 잘하고 마음 씀씀이는 깊고도 깊으며 베풀어 줄 때는 천도처럼 하기를 잘하고 말 씀씀이는 신실함이 넘친다. 정치를 한다면 질서 있게 잘하고 일을 할 때는 능력에 잘 맞추며 거동을 할 때는 때를 잘 살핀다. 오로지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구나. 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물과 다투지 않고 흘러간다고 했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거죠.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가죠.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인간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다.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노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노자 사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노자 사상이 반문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연에서 발견한 자연의 운행 원칙을 인간 세상에 적용하자고 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노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적으로 파악한 자연의 운행 원칙을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노자는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조용히 혼자 돛 닦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자는 천지 자연의 운행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더 도에 가까운 삶으로 이끌어 가자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연, 그 물질 자체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위를 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인위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어떤 개념을 규정하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이 영성 채널인데요. 제가 인간 내면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위자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번뇌에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대부분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단지 이 머리에 있는 에고가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본다면 있는 그대로 그러할 뿐이고 우리의 삶도 있는 그대로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나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다.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무위자연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반드시 옳은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해진 신념이 옳다고 무엇을 규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진정한 진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당당하게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어제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남편분이 의사로 살면서 너무 양심적으로 살아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소신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남들처럼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런 삶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소신을 따르는 삶은 돈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도 어떤 개념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에고라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덕적이고 옳은 삶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옳은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어떤 신념에 고착된 사고방식, 이것이 영성적인 삶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자 사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어떤 하나의 신념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나 홀로 있는 도덕경,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